스펙트로사에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이동형 성분 분석기가 출시가 됐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성분 분석기의 이제 역사하고 스펙트로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뭐 이쪽은 제가 오늘은 생략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번역도 안 해놨고. 그래서 이러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로는. 여기 아메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스펙트로의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랜트에 들어가는 어떤 불어내는 장치나 빠른 흡입 장치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고, 아메텍이 스펙트로를 샀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소재를 갖다가 어차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펙트로가 전 세계적으로 이 성분 분석 쪽으로는 탑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가지고 자기들 분석 디비전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펙트로는 아메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어널리티컬 디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텍은 미국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 그래서 스펙트로를 살펴보면은 1979년도에 3명이서 창업을 했어요. 상당히 개인적인 거의 회사죠. 그래서 스펙트로 테스트라고 하는 모델의 이동형 성분 분석기를 세계 최초로 생산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마 자동차나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데 그 옆에 가서 직접 요 건으로 그 어떤 강종이 제대로 된 걸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판별하고 하는 그러한 장비를 개발했고, 현재는 ICP, XRF, OES 같은 그 첨단 분석기기, ICP는 습식 분석 장비고 XR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체나 액체나 파우더 같은 거를 전부 문제없이 분석해내는 그런 장비고, OES는 뭐 실험실용 OES도 있고 여기 이동형 성분 분석기도 있고, 그래서 약 3만여 대 이상 공급을 했고, 지금 기술 집약을 여기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컸던 장비가 현재는 이렇게 좁아졌어요. 근데 성능은 얘가 더 좋습니다. 이때보다. 그러니까 이 내부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독일의 크리브에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한 분당 정도? 분당은 아니죠. 분당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데 어디지? 이름이 판교? 하여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공업도시고, 이 본사 앞에 바로 공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전부 물론 이 안에 부품을 100% 스펙트로에서 생산하진 않지만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와서, 분광기는 자기들이 생산합니다. 분광기만큼은.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이쪽에 가져오면은 직접 수작업으로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해가지고, 대략 요 장비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가 약 한 2달 정도 맥시멈. 한 달을 생산을 하고 한 달을 테스트를 합니다. 계속 지워가지고. 그래서 무결점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머리 시크티크한 분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3명이서 세운 회사가 어느덧 거의 100명 이상 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했고, 선도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분석, 성분 분석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여기에도 특허로 등록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자기 자체 독일의 어떤 주어진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기계를 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스펙트로 인코퍼레이션 그래서 매세추세츠 쪽에 있고 홍콩에도 있고 근데 공장이 미국 텍사스에 있고 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이쪽은 지사입니다. 지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펙트로 AI 아시아 패시픽 홍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뭐 시간적으로 1시간 이쪽이 느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어떤 서비스하는 품목을 저쪽에 나중에 보실 기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가보시면 우리 저 부품을 스톡해놓은 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없는 부품이라고 할지라도 홍콩이나 중국, 베이징에 이 부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일주일 안에는 부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다음에 이 장비는 생산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펙트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신생 기업이 아니고 197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기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분석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OS 기초 이론인데 사실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이런 차트를 보실 기회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차트 프레젠테이션은 그 실험실용 분석기 할 때 하는 프레젠테이션인데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게 스파크 그 소스가 이 안에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 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실험실용이나 이거나.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아르곤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첫 번째 목적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원소들로부터 차폐를 시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카본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시편하고 시료 그 전극 사이에 어떤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매질 역할을 바로 아르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뭐 전자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쭉 나오는데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장비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여기 보면은 이 형광등이 지금 이쪽은 꺼져 있고 여기는 켜져 있죠. 꺼져 있는 상태는 지금 아무런 빛을 발생 안 하는데 켜 있는 형광등은 빛을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저 안에 아르곤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밤에 가면은 네온사인 반짝반짝 하잖아요. 헬륨의 빛이 바로 오렌지 색깔인가? 오렌지색은 저 나트륨이 그렇고 헬륨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좀 진붉은 색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헬륨하고 아르곤을 혼합시켜서 가스를 채우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형광등 색깔이.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불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어요. 이게 자외선이죠. 그래서
200나노메타 이하는 자외선, 그 이상은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빨간 옷 하나로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르곤빛도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흰색. 여기 아르곤이에요. 근데 왜 빛을 낼까요? 저기. 꺼지면 이렇게 꺼지는데 전기를 통하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을 보면은 이 C편하고 나중에 이 구조를 아마 보여드릴 건데 이 C편하고 전극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어요. 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아르곤이 흘러줍니다. 아르곤. 그리고 이 양쪽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어줘요. 그러면 플러스, 그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라놓죠. 그러니까 전원을 딱 넣어주면은 얘가 가야 돼. 전자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르곤을 안 흘려주면 이게 전자가 못 갑니다. 근데 아르곤을 여기다가 딱 넣어주는 순간 아르곤이 이온화가 쫙 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줘요. 바로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전원을, 이 형광등 안에 지금 아르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기서 전원을 딱 넣으면은 아르곤이 이온화되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형광등 가려고 이렇게 만지면 형광등이 따뜻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태우고 나면 얘가 뜨겁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이온화되면서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저항열이 발생해요. 그 열이 이 형광등에서는 상온보다 조금 더 뜨거운 열이지만 이 분석기에서는 그 열이 8000도가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어주는 그 220V 전원하고 이 전극하고 시료에 흐르는 걸어주는 전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몇 킬로볼트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 파워에 의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그 플라즈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이 나중에 이거 스파크하고 나면 여기에 스팟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도에 의해서 그 시료의 표면이 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적인 방전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료와 전극 사이에 전원을 걸어줌으로써, 하이볼테이지를 걸어줌으로써 방전을 일으키는 거죠. 디스차지. 그래서 그 방전의 매질을 아르곤 가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 방전에 의해 갖고 여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기 된다는 얘기는 바로 아르곤 가스가 이온화되면서 그 시료의 표면을 뜨겁게 달궈주면 시료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가 바로 이 원자의 이제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바로 아르곤 가스하고 전원에 의해서 발생한 그 플라즈마의 열입니다. 그 열이 이 시료 표면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원소에다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그 구성 원소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자기 궤도에서 들뜨게 되는 거죠. exciting state. 사람으로 치면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뺨따구로 갈기면은 열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열받은 상태가 오래 가질 않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빛의 상태로 발산을 합니다. 에너지. 레디에이션을 하는데 열로도 발생을 하고 빛으로도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빛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을 과학자들이 발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광. 에미션. 이 빛을. 그래서 OES가 뭐냐면 옵티컬 에미션인데 여기 에미션이 발광이죠. 그래서 바로 이 빛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료 표면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가지고 빛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발생된 빛이 이제 집광이 돼가지고 광섬유를 통해서 이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분광기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이 되면은 그 파장, 분광을 시켜서 파장을 측정하면 정성 분석이 되는 거고, 기존에 알고 있는 기지의 농도의 C편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C편이죠. 그거의 인텐시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정량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량 분석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작업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디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광등까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주기율표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원소는 모바일 포터블 메탈 어널라이저에서 바로 요 색깔이에요. 보면은 수소는 안 되고요. 보론에서부터, 그죠? 리튬에서부터 보론 쭉 해가지고 히토류까지 가면은 약 한 80개 원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강종이냐에 따라서 구성 원소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 한 40개 이상을 넘질 않습니다. 구성 원소를 다 따지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남았네. 11시까지인데 한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스펙트로사는 원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P나 에미션 많이, XRF 많이 생산하지만, 원래 스펙트로사는 이 이동형 성분 분석기의 창시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이동형 성분 분석기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처음 개발을 했고, 여지까지 최상의 제품 생산하고 있어요. 핸드헬드까지도.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냐면, 예전에 이런 강종 구분을 갖다가 이런 스파크 테스트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보면 불꽃이 막 이렇게 튀죠. 저게 이제 그라인더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보면은 불꽃이 쫙 튑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고, 가다가 이렇게 툭툭 하고 튀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크롬이나 몰리가 성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육안으로 이거를 강종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님들, 지금도 뭐 세아베스틸이나 이런 그 스틸 바 만들거나 이런 그 회사에 가보면 가지고 쫙쫙 해봅니다. 그러면 튀어나가는 걸 보고 무슨 강종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전에. 분석기가 없을 시절. 그러니까 79년도 이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빛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런 류의 메탈 소터라는 거죠. 금속 분류기.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런 금속 불꽃 테스트나 이런 걸로 해보니까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 해도 구분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맥시멈 55%는 그냥 혼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꽃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불꽃 테스트 다음 단계가 바로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이 불꽃 어차피 빛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분광기에 넣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스코프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마이크로스코프 안에 불꽃을 넣어가지고 정성 분석만 했어요. 이게 현재 중국에서 몇십만 대가 몇만 대가 팔린다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스코프. 죄송합니다. 스펙트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죠. 스펙트로스코프. 근데 스펙트로스코프는 결과 해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 숙련된 기술자가 그걸 가지고 스펙트로스코프 가지고 했어도 한 이 정도 수준밖에 정확성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는 그거를 전자적으로 어떤 해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이제 스펙트로의 옛날 엔지니어였고, 폴 프라이도프라고 이 스펙트로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전 먼저 서비스 쪽에 한 20년 정도 AS맨을 하시다가 이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스펙트로메타를 고안을 하게 된 거죠. 이동용. 왜냐하면 소재를 다 갖다가 실험실 갖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끌고 가든가 들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창안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스펙트로가 처음 생산한 게 이제 세계 최초로 1979년도에 스펙트로 테스트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으로 기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녔어요. 바퀴도 없었고. 이게 스펙트로 사람들이죠. 가지고 뒤에 놓고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들고 가서 분석을 79년도에. 그래서 무게가 240kg이었어요. 처음 출시했고,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를 사용했고, 여기 보면 전자 제어가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죠. 디지털 하나 조절하고 척도 조절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온리 단지 강종 분류의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조그마해졌고 손으로 들고 다니고 1kg, 거의 뭐 250배 정도. 90년도에 이런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엑스소프트라 해서 이제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분류용이고 분석용이 아니고요. 요게 이제 1세대 금속, 여긴 분류기라 하는데 거의 분석기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소프트하고 요거는 어넬라이저죠. 분석기. 그래서 이렇게 컸던 게 지금 현재 이 모델로 29kg 3세대. 이게 3세대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고성능 금속 성분 이제 분석기입니다. 분석기. 분류기가 아니고. 그래서 감히 이제 어넬라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출시됐던 요 스펙트로 테스트가 산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83년도에 스펙트로 테스트 1세대가 바퀴 달린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가 처음 장치가 됐었죠. 이 전 모델을 보면은 모니터가 없어요. 단지 수치로 모는 종이에 이렇게 찍혀갖고 나오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수치가 모니터에 딱 하고 카본 얼마, 뭐 얼마 해갖고 처음 나온 게 바로 83년도에, 79년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스펙트로 테스트 F라는 모델이, 요거는 요때까지만 해도 분류밖에 못했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근데 87년도에 성분 분석기가 이제 스펙트로 테스트 F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 모델이 옛날 강원산업이라고 저 포항에 있어요. 지금은 현대제철 포항공장. 거기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87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차원에 가면은 지금은 포스코 특수광인데 옛날에 산미 특수광에 한 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끝났고. 그래서 요거부터가 국내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 저희가 공급을 한 거예요. 유로사이언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모기업인 한국 ITS죠. 그 다음에 89년도에 CCD가 개발되면서 스펙트로 포트라는 모델이 이렇게 개발이 됐었고, 포트2가 89년도 같은 해네요. 개발이 됐었고, 91년도에 이제 테스트 주니어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CPM. 성능 아시나요?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 구동 소프트웨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마 도스 전에, 도스 유닉스 시절에 한번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91년도에 MS 오피스에서 도스를 개발하면서 도스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그냥 안에 프로세서가 모듈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모듈인가 보네. 그래서 도스가 처음 장치가 됐습니다. 이 모델이 테스트 주니어인데 이 모델이 이제 그 강원상 현대제철에 두 대가 역시 또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쓰고 있어? 예. 아직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스펙트로 포트 F가 이렇게 생겼는데 포트 1, 먼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포트 1의 어떤 컴팩트한 크기하고 아주 가벼운 무게하고 그 다음에 요 테스트 F의 분석 능력이 결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세아벨 스틸에 두 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강종 선별 현재도 쓰고 있어요. (99년도에) 이제 CCD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2002년에 이제 2세대 모델이 이 모델이 개발이 됩니다. 요 옵틱이 그 당시에 처음 나왔어요. 요 옵틱이 요 장비들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뭐 자체 온도 컨트롤 분진에서 진동에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리캘리브레이션 하는 iCal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또 내장이 되고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괄목할 만한 기술적 향상이 이 시기에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XP나 윈도우 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2005년도에 지금 이 모델이 3세대 모델로서 스펙트로 테스트란 이름으로 3세대 모델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 엑시테이션, 그리고 여기 아르곤을 이온화시켜서 온도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전부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드 자체가. 그 다음에 배터리만 가지고 전원 연결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그 당시에 바뀌었죠. 물론 이때도 배터리로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아날로그 소스였습니다. 디지털 소스. 여기까지 이제 스펙트로사의